네, 글로벌 시장 상황 살펴보는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목요일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네, 오늘 키워드 기술주의 운명이네요. 네, 운명하니까 제가 무슨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같아 보이던데요.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가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놓은 지난 2년여간 원격이나 재택근무 같은 언택트 산업이 코로나 시대의 주식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었고 게다가 코로나19 이후로 풀린 돈이 기술주로 몰리면서 랠리가 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반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등장하면서 기술주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기술주 좀 잘 갔으면 좋긴 한데 어떤 신호가 등장한 겁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짧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기술주를 필두로 전반적으로 좀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인텔은 경영진이 반도체 수요가 악화할 가능성을 제기하자 5%가량 떨어졌고요. 예. 그 밖에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등도 급락했습니다.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웃돌아서 연준의 강력한 긴축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술주가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기술주 약세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게 꽤 오래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제가 키워드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년여간 좀 지속이 맞아요. 됐던 상황인데요. 예. 현지 시간 8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제목의 좀 기사를 내놨습니다. 기술주의 10년 주식시장 지배력이 끝났다. 당장은 이렇다. 당장은 이렇게, 붙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수 추이를 좀 살펴봐도 이 같은 기사는 좀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데 네. S&P 500 지수의 정보기술 섹터 지수는 올 들어서 20% 하락해서 2020년 이후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같은 기간 S&P 지수가 14%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두 지수의 수익률 격차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표로 봐도 그렇고 시장 전망들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자금 유출도 좀 가팔라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기술주 중심의 뮤추얼 펀드 및 ETF에서는 7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9조가 훨씬 넘는 돈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예. 금리가 이제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좀 오르면서 저금리 잔치가 끝날 조짐을 보이자 증시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기술 성장주에서 좀 방향 전환을 하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사실 기술주에 관심이 많이 쏠렸던 건 맞고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딜까요? 네. 기술주에서 가치주? 네, 맞습니다. 예. 가치주인데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좀 가치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가치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업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 중인 주식을 우리가 좀 가치주라고 표현을 하죠. 예. 경기와 관계없이 꾸준히 이익을 내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주는 가격이 싸도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가치주를 재평가하게 했는데요. 예. 일단 뭐 탄탄한 수익을 내고 있고 또 부채 비율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도 버틸만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에너지 기업인 엑손 모빌이나 코카콜라, 또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의 지주회사인 알트리아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주들도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알지만 좀 쉽지 않은 게 저희가 뭐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이게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쭉 봐왔으니까 네. 전망을 알더라도 이걸 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정말 이 기술주 시대 끝난 걸까요? 사실 아무도 모르겠죠. 예. 네, 기술주들의 반등 가능성이 그런데 갈수록 좀 희박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네. 현지 시간 5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인 사바타 수브라마니아는 이름이 어렵네요. 어렵네요. 사비타 수브라마니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기술주를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기술주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특히 이 악세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반등,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 현상을 두고 투자자들이 일시적 반등 뒤에 찾아오는 하락장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 사토리 펀드 설립자이자 유명 펀드 매니저인 댄 나일스도 좀 비슷한 생각을 내놨습니다. 댄 나일스는 앞으로 미국 기술주에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면서 투자를 좀 피하라고 경고한 상황인데요. 대신 지난 3월부터 여행주와 레저주 매입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버텨오셨으면 이제 매도 버튼을 누르는
손이 쉽게 나가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주가 다시 그래도 반등할 거다 이런 의견은 없을까요? 사실 좀 운명을 결정짓기가 쉽지 않은 게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나오고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여전히 기술주의 종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쪽도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지금을 기회 삼아서 기술주를 저가 매수하고 있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블룸버그는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달 23일 이후 약 2주간 테슬라 주식을 5만 5천 주 이상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난 1년간 꾸준히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웠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테슬라 주식을 이제 다시 담고 있다라는 거는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사실상 좀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 테슬라 주가가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거의 절반이 하락했던 시점입니다. 40% 네. 정도 되는데요. 즉 테슬라 주가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깔려 있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최근에 실제로 인터뷰에서 내 경력 가운데 이렇게 재고가 급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 재고량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더 부각시킨다고 말했죠.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보유한 막대한 재고량이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라는 겁니다. 서학개미들도 기술주를 좀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가운데 테슬라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요. 금액은 10억 3,567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뭐 4위에 애플도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희망을 버리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기술주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주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유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겠죠. 네, 투자자분들은 이 대목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높은 PER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성장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사실 최근에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장기 성장성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미국을 비롯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큰데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밝혔고요. 예. 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을 제공하는 기업 역시 약세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알파벳, 이베이, 매치그룹 등을 거론하면서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이어진 20년 만에 가장 길었던 약세장에도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기업 137개의 주가는 지수 성과를 앞질렀다고 진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주 향방에 대한 멀가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웨스트 이지우 기자였습니다.